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성광밴드입니다. 자, 일단 분석하기에 앞서서 소리가 좀 나고 있죠. 제가 올해 들어서 3번 이상 수리를 좀 맡겼었는데도 여전히 좀 고쳐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좀 말썽인데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 24시간 중에 거의 4시간을 켜놓다 보니까 더욱더 말썽인 것 같습니다.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제 좀 고치려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시장의 변곡점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매우 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변동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빠르게 대응을 한다면 당연히 큰 수익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을 좀 면밀히 살피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없어요. 그래서 고치러 가야 되는데 아직은 못 고치고 있습니다. 대략 이번 변동성장이 지나고 나서 그때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까지는 이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기업 분석에, 시장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만큼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은 당연한 거고 구독자분들님께도 수혜가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소리가 좀 크죠? 이번 변동성 장이 좀 지나면 그때 바로 수리하겠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시장을 좀 지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실감을 좀 내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성광밴드입니다. 일단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분석해드렸죠. 4월 13일에 분석해드렸고 그 이후에 대략 한 18%가량 이 당시 분석해드렸을 때가 이제 성광밴드 숨겨진 인프라 투자 최고 수혜 기업 숨겨진 기업 맞았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찍어드리고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 약 한 15일 만에 한 18%가량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시기에 좀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수한 이후에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였고 뭐 우리 멤버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는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매도할 때마다 매번 알려드리고 있고 당연히 구글 커뮤니티에서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은 받으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였고 현재 제 계좌의 수익률은 약 한 18%가량 됩니다. 아마 우리 멤버분들도 18% 전후에 다 몰려 있으실 거예요. 15일 만에 18% 수익이면은 괜찮은 정도죠. 특히 중간에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안 했으면은 수익률은 당연히 조금 더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18%라는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제가 왜 성광밴드를 지금 이 시기에 분석을 해드리느냐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데 변동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 그래서 시장의 위든 아래든 이제 크게 좀 움직일 것 같은데 만약에 좀 아래로 향하면서 성광밴드 역시나 좀 많이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좀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두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성광밴드를 아직은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어요. 추세가 꺾일 때 그때 빠르게 대응을 한 이후에 다시금 저가에서 지분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겠죠.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게 되는 거니까 지분을 더 많이 실어서 다시금 매수할 계획입니다. 일단 성광밴드는 굉장히 상남자 주식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한번 상승하면 10배는 상승합니다. 보시면 이거 엄청나죠? 이게 지금 2년 만에 2년, 1년, 2년, 3년 만에 몇 퍼센트가 상승했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000원에서 4만원까지 대략 한 30배 이상 3년 만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경기 민감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기업이고 사실상 이런 기업이 왜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크냐 하면은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큰 것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특히나 더욱더 변동성이 큰 이유,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어마무시하게 상승하는 경우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죠. 독과점이에요, 독과점. 일단 이 성광밴드처럼 피팅 업종에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한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5개인데 유럽에 한 두세 개, 한국에 2개 기업이 이제 독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딱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의 기술력을 맞출 수 있는 피팅 기업이 전 세계에 5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 2개 기업이 있는 것이고 유럽에 2-3개 기업이 있는 것이고 뭐 중국과 일본에도 피팅 기업이 있긴 있지만 그들 기업은 내수 기업이에요. 아예 전 세계,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영업을 펼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의 피팅 기업들은 좀 처참하다고 들었어요. 관련자분에게 좀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매우 처참하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인프라 투자, 건설 투자, 뭐 L&D 투자, 플랜트 투자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유럽의 2-3개 기업과 한국의 2개 기업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의 2개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보시면 첫 번째로 지금 분석드리는 성광밴드, 두 번째로 태광이 있습니다. 그럼 왜 태광이 아니라 성광밴드를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만약에 이 당시 이렇게까지 오른 이유가 첫 번째로 조선 사이클이죠. 조선이 완전한 호황기였고 두 번째로 세계 인프라 사이클이었습니다. 인프라, 특히 중국의 인프라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폭등세를 보였던 것인데 저는 이번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다 아실 거예요. 조선 수준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수준은 잘 나오는데 이 단가가 아직은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시장은 항상 미래의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많이 상승한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도 다 말씀드렸어요. 저는 현대미포조선을 분석해드리면서 투자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공개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현재 약 50%가량 수익 중이에요. 50%가량 수익 중이고 이제 기자재 기업들도 특히나 오늘 한 기자재 기업, 핵심 기자재 기업은 오늘 이제 또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지분을 더 태웠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은 다 아시겠죠? 제가 공개적으로 투자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이번에도 조선 사이클의 상승과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나 그때와 지금의 좀 다른 점은 그때보다 이 피팅 기업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그만큼 산업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디플레이션 산업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인프라 투자가 없었죠. 전 세계적으로 없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30년 이상 된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좀 많이 있고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죠. 서울에도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이제 20%, 30% 이렇게까지 차지할 정도니까 인프라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코로나가 닥치면서 이제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날아갔죠. 당연히 이런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인프라 투자입니다. 대한민국도 건설 혹은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라고 지금 시장에 굉장히 뜨거운 만큼 지금 시기를 놓치기에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혹은 2020년대에는 2030년대를 위한 인프라 시대로라고까지 텔레그램방에서 매일같이 분석을 해드렸고 매일같이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굉장히 크게 수익을 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러한 조선 사이클, 그리고 인프라 사이클, 그리고 LNG 사이클, 특히나 LNG 사이클에서 이 성광밴드의 피팅 기업들, 그러니까 성광밴드라던가 태광 기업들, 태광 기업,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당시에 4월 13일에 제가 찍어드렸던 것보다 약간 17%, 이 당시에 8,880원이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보다는 훨씬 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1,350원 부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의 인프라가 조금씩 이제 진행될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정권의 말미가 다가오면서 인프라 투자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굉장히 좀 클린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주주 입장에서는 좀 믿음직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굉장히 많이 거쳤어요. 구조조정의 다른 말은 이제 해고죠, 해고. 해고 작업을 굉장히 많이 거쳤습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해고를 안 했어요. 해고를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 외에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산업의 턴어라운드 할 때에는 당연히 인력들이 그대로 있는, 특히 지금 구조조정이 안 된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이죠, 베테랑들이 많이 있는 그런 성광밴드가 수혜를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부채를 좀 일정 부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저는 꽤나 메리트인 부분으로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피팅이라는 것이 제가 피팅 기업으로, 피팅 사업체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피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관이음새예요. 그러니까 철과 철을 연결하는데 이런 식으로 관이음새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관이음새다. 이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에 2개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의외로 좀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런 플랜트 시설이라던가 건설 산업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들 간의 그런 신뢰도가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도 분석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성광밴드라던가 이제 태광 같은 이런 피팅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유 플랜트 그러니까 정유 시설보다는 화학이라던가 해양 플랜트, LNG 플랜트, 조선, 건설 이쪽에 대한 마진이 훨씬 더 높아요. 지금 사이클 자체가 정유 플랜트에 투자하는 기업은 별로 없어요. 정유 기업들조차 이제는 화학과 수소 플랜트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 화학이라던가 수소에 고마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번보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도 저는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러한 부분을 좀 놓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은 투자자로서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 기업이죠. 그러니까 해외 수주를 대한민국 건설사들이 많이 따오면 따올수록 100% 이제 성광밴드 아니면 태광에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50대 50으로 물량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에도 결국 우리 건설사들, 우리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플랜트 수주를 얼마나 많이 따오냐도 꽤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2020년부터 턴어라운드 했어요. 20년부터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 당시에 굉장히 건설 사업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해서 해외 수주 규모가 20%가량 상승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당연히 더 상승하겠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를 많이 따오면 따올수록 그리고 조선업종이 턴어라운드 하면 할수록 플랜트에 대한 건설이던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쪽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상황은 2020년도 초반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기 직전의 주가와 비슷한 수준에 이제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매우 많이 상승해서 불구하고 성광밴드라던가 태광 이런 기업들은 이제 막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봐서는 많이 상승한 건 맞아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주가에 머물고 있다. 물론 이 정도의 주가 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절대 매수 추천 절대 아니에요.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18%가량 수익을 보고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빠르게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할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평생 동안 아니면 당분간은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기업이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캐나다의 LNG 이제 투자도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역대급으로 큰 규모의 캐나다 LNG 투자가 이제 곧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성광밴드는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꽤나 좀 주목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굉장히 쉬워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한 가지 업종, 그러니까 피팅 업종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피팅 업종이 좋아지느냐, 좋아지지 않느냐만 본다면 결국 독과진 기업이라는 점에서도 꽤나 쉽게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유추할 수가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자산이라던가 혹은 부채 비율도 얼마 되지 않고요. 특히 이제 직원들의 그런 숙련도를 봤을 때에도 턴어라운드 했을 때에는 꽤나 좋은 그런 상황이 마련될 수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죠. 따라서 이제 플랜트 규모뿐만 아니라 조선업에 대한 사이클의 턴어라운드 마지막으로 해외 수주에 대한 그런 모멘텀까지 두루두루 갖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은 숫자로 찍힐 때까지는 저는 내년쯤에는 서서히 숫자로 찍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주가는 당연히 그보다 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1년 전인 지금부터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조금 더 일찍 투자를 했고 추가 매수까지 진행해서 현재 18%가량의 한 달도 안 돼서 18%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주장을 들어봤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 관세예요, 관세.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관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봐야 될 점이 지금의 관세 같은 경우에는 단순 철강, 단순 강관 이런 것이고 이런 피팅 같은 경우에는 단순 철강, 단순 강관 이런 게 아니죠. 가공품이에요. 가공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공한 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미국의 관세 정책에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것저것 이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봤을 때에도 기우인 부분이 꽤나 많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항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바라보면서 관심을 두고 바라보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광밴드, 태광 등의 피팅 업체에 대한 분석이었고 전세계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촉댓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